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꿰뚫어 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100% 경기 침체 임박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재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과거 100% 확률로 침체를 시사했던 지표가 등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3.7% 정도로 이 구간이 나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2년물 국채금리가 3.66%, 즉 지난 2019년 9월 이후에 첫 금리 재역전,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를 다시 한번 좀 앞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2022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스프레드, 장기에서 단기 금리를 뺀 이 스프레드가 양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왜 이 눈여겨봐야 할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976년 이후를 좀 집계를 해봤을 때 여기에서 그 회색깔 음영이 나타나는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잔단기 금리차가 이 플러스로 재전환하는 그 이후에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나타났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확률로 침체를 시사를 했던 시그널이 이번에도 나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엔켈이 청산과 같은 급진적인 움직임이 최근에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공포감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재엄습을 했어요. 그런데 왜 반도체주가 이렇게 주가가 빠질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증시에서 최근에 매도세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반도체 ETF, SMH를 예로 들어보자면은 주간 기준으로 주가가 12%나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와 침체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팬데믹 때 반도체 쇼티지를 모두 다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그 이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지속이 돼 왔습니다. 뭐 AI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옛날 얘기가 되긴 했지만은 사물 인터넷, IoT 같은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부터 공급보다도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지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교역량이 43%나 증가하는, 어떻게 본다면 굉장한 호황을 좀 누렸던 그런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도체 섹터가 지난 2022년도쯤에 주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김없이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반도체 업황도 안 좋아지고 주가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침체 공포가 이렇게 반도체에 무섭게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침체는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소비 경기의 직격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 때 이 생산 선비를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부진하게 된다면은 재고가 좀 과잉으로 쌓이는 이런 악순환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2022년도에도 아까 지금 그림에서도 나왔듯이 좀 주춤한 그런 반도체 매출이 나왔던 바가 있었는데 2022년도 바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중 수출 규제도 한 몫을 하면서 과거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던 구간이다라고 기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23년 중반 때부터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기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반전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때는 엔비디아의 이
기여가 지대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그랬듯이 결국은 신기술, 그러니까 AI에 대한 모멘텀이 반도체 업황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과거를 좀 복귀해오면서 왜 경기 침체가 이제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반등을 좀 도모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무엇이냐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면 다행인 점은요, 핵심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과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괜찮다라는 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차기 연도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20배 중반대까지 추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최저 밸류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또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뭐 관련해서 다음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I도 과연 끝물이냐? 챗GPT 방문이 급감했다는 내용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죠.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봄에서 여름 중반때까지 챗GPT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다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2023년 후에 월 20억 뷰,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20억 명에 육박했던 챗GPT 웹사이트 그 수가 5월 달에 한 6억 명 정도, 그리고 6월 달에는 2억 명 정도로 이렇게 급감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산업의 성장률이 낮을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다음 수혜자가 이제는 현재의 기초 모델에서 창조되는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기업이다라는 의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챗GPT 방문자 수가 급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었느냐?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챗GPT 외에 이제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에서 챗봇의 효용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두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이슈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빅테크,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M7, 그리고 AI 수혜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서 이제 반도체주와 또 연결된 그런 얘기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월한 이익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은 주가는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에요. IT 섹터가 전 글로벌 증시의 수익의 32%, 그리고 미국 증시 수익의 40%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간 동안 글로벌 IT 섹터 이익은 무려 400%나 늘었습니다. 타 섹터를 총계를 해보더라도요, 금융위기 이후에 고점 대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 대비해서 25% 성장에 불과했습니다. 즉, 그간 기술주의 강세를 생각을 하면요, 그 우월한 이익 성장 모멘텀에 비하면은 오히려 약했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모멘텀 약화도 타 섹터에 비하면은 그 성장률이 굉장히 우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크아웃에 대한 리스크는 다소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M7 종목들의 EPS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제외한 6개 종목이 3분기에 모두 2분기 대비해서 EPS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메타, 그리고 아마존 등은 특히 이 감소세가, 그러니까 성장률의 좀 완화세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을 해보자면은 여전히 타 섹터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이익 성장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기고 효과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엔비디아의 포워드 PR이 20배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성적인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비이성적인 시장의 움직임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